최순실 씨가 영진전문대학에 근무했던 것이 드러난 데 이어 정윤혜 씨도 영진전문대 교수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넘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 알아봅니다. 농촌 사과 밤마다 수확으로 분주한 가운데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사과로 선정된 청송 사과 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에는 현재 안개가 짙게 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약간 올라 있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 동안 하늘 표정도 대체로 좋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진 가운데 오늘 아침 대구와 청도, 고령, 성주 지역은 안개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각별히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영진전문대학의 교수로 유치원 부원장으로 재직했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도 같은 대학에 시간 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용 과정은 불투명하고 학교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대구 영진전문대학의 1990년 강의 담당 상황서입니다. 당시 최순실 씨는 조교수이자 부설유치원 부원장으로 유아교육학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서너 과목을 맡은 다른 조교수와 달리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맡았는데 학교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최 씨의 근무 기간은 1988년부터 1993년 2월이지만 이미 1992년 3월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학교를 떠난 직후 정윤혜 씨가 1993년부터 1년 동안 관광과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경영학 원론 등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강의했고 1995년 최 씨와 결혼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이 같은 서류의 존재를 숨겼고 이틀 전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실에도 최순실의 이력서만 제출했습니다. 관계 있어가지고 숨기면 된다. 계속 예선 발쳤다가 그냥 오늘 이거 정윤회 하니까 오늘 진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최순실 정윤혜 씨가 영진전문대와 인연을 맺은 건 최순실의 의붓 오빠인 조순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민과 다섯째 부인 사이에 최순실은 셋째 딸이고 조순재는 최태민이 아낀 의붓 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 오빠입니다. 영진전문대 설립 당시 조 씨는 영남대학교 재단이 투자한 영남투자금융의 전무였는데 1980년 전후 영남투자금융이 영진전문대학에 수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영진전문대 측은 당시 학교 설립자와 친분이 있었던 영남투자금융 회장이 최순실 씨를 추천해 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재단의 상근 이사는 자동적으로 영남투자금융 회장을 지원한다. 그때 설립자이나 영남투자금융한테 권리를 하셨다. 그분 추천이라고 나는 들었어요. 설립자와 아들이 학교 공사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해 온갖 추측이 나왔던 영진전문대학에서 최순실에 이어 정윤회의 석연찮은 흔적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흔드는 가운데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넘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과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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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대구교대 학생들이 참된 스승의 길을 걷겠다는 문구를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맞춰 대구를 비롯해 부산, 공주, 전주, 광주 교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현재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총학생회와 교수 90여 명에 이어 1,100여 명의 교수가 속한 경북대학교 교수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정치적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교수회는 대통령이 색깔론과 개헌론 등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피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대구도심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와 행진을 열 예정입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의 분노도 아마 이건 이제 다른 지역의 국민들 분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일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넘어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가 일자리 연결에 도움은 주고 있지만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입니다. 89개 업체가 현장에서 3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이든 직원을 뽑는 곳에는 중년층이 긴 줄을 섰고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고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 파트너사 9개 업체에서 한 2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인력 연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입장 차이. 30대 미만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오고 난 뒤에 이직률이 좀 많은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업종이라 원하는 연봉을 주는 회사들은 이제 채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지금 요즘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포항과 경주는 구인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구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조선, 자동차 산업이 휘청인 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체도 협조를 요구하고요. 앞으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서 근본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강소 기업의 육성, 그리고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등이 아우러질 때 일자리 미스매치는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겼는데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조 895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681억 원, 3.9% 늘었는데 7조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권영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예산이 1,148억 원으로 올해 57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형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567억 원을 편성했고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157억 원, 첨단 의료 허브 구축에 424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부문에 전년도보다 600여억 원이 늘어난 2조 4,101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았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와 시민건강지원센터 건립 등의 예산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또 교육 지원 예산이 16% 늘어 5,235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2018년까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예산도 50% 늘려 484억 원을 편성했고 지진, 미세먼지, 폭염 대응 예산으로도 8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를 8년 연속 3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 10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화장품 산업의 아시아 허브로 나아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내년을 경북 화장품 산업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대형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아시아 화장품 산업 허브 도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화장품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가시화됩니다. 경산 지식 서비스 R&D 1지구내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장품 특화 단지가 내년 3월 착공돼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이미 중국 신생활그룹 등 51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제품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도 다음 달 착공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함께 또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거는 기대가 크고요.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등 해외 마케팅 거점 구축과 중국 신생활그룹 직원 2만 명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 재직자 교육도 합니다. 특히 대구 한의대학교 K뷰티 산업단지 캠퍼스,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 포항가속기연구소 등과 손을 잡고 바이오 화장품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학에 연구개발된 결과들을 기업에 기술 이전시켜서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상북도는 수출 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오는 2025년 아시아 화장품 산업 허브로 우뚝 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지원을 강화하고 화장품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철강 등 지역 전통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가 지역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 산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인 첨단 보온 본행 생산업체가 잇따라 대구에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거양금속과 주식회사 AIO와 각각 투자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주식회사 거양금속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의 인슐텍 그룹이 투자하는 첨단 보온 본행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AIO는 달성 외국인 투자지역 2만 8천여 제곱미터터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두 기업의 유치로 3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법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창업 초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성사공단에 있는 LED 조명 제조업체. 2년 전 고출력 LED 조명이 회로 손상이나 자체 열 상승으로 광량이 감소하고 기구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기술로 만든 제품은 판매 첫 해인 지난해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들어간 1억 5천만 원의 자금은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융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든 게 저희께 되니까 그런 어떤 비용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오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지역의 창업 성장 유망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6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좀 잠재력이 있는 기업 중심의 과제, 또 기업 CEO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 능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 부족, 경험 부족으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문입니다. 이맘때쯤 농촌에서는 사과 수확으로 분주한데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사과로 선정된 청송 사과 축제가 오늘 개막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사과향이 진동하는 어느 과수원, 가을 사과, 부사 수확이 한창입니다. 대륙과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는 해발 300m 이상 분지형 고지대에 적은 강수와 풍부한 일조가 만나 전국 최고 품질의 청송 사과를 길러냅니다. 특히 20년 전부터 늙은 사과나무를 이탈리아에서 온 키 작은 사과 M9으로 교체하고 나무당 간격을 1.5m 안팎, 고밀도화하면서 생산과 수확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청송군은 현재 3,200여 개 농가가 연간 5만 5천 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억대 농가만 300여 곳에 달합니다. 기온차가 크고 해서 사과 재배로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때맞춰 사과 축제도 개최합니다. 사과 경매와 시식, 사과 품평회는 물론 사과왕 선발 대회, 사과 도깨비 퍼레이드, 사과춤 대회 같은 풍성한 행사가 열립니다. 또 축제 기간 중 청송 사과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사전 축제 격으로 청송 8개 읍면을 돌며 사과 여신맞이 마을 축제도 열리면서 사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문 기능인을 우대하고 과잉 학력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인 2016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오전 10시 반 구미코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5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전에는 영마이스터 대항전을 비롯해 로봇 경기대회, 기능경진대회, 마이스터 UCC 공모전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독일의 전문 기술인인 마이스터가 학교와 현장의 연계 교육을 통한 기술인 양성 제도인 독일의 마이스터 교육 제도를 직접 설명하는 특강도 열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은 많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FTA 미발효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반면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은 10%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대구세관은 FTA 활용이 수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 오브 차이나 출신의 아이돌 가수 유펑이 신곡 뮤직비디오를 대구에서 촬영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달 8일까지 향촌 문화관을 비롯해서 동성로, 서문시장 야시장, 김광석길 등 대구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신곡 뮤직비디오와 비하인드 영상을 제작합니다. 웨이보 팔로워 69만 명에 이르는 유펑은 중국 연예 프로그램 대구 경북 특집편의 MC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포획이 금지된 암컷 떼개 24만여 마리를 잡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어민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차경환 재판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컷 떼개 한 마리가 보통 알 10만 개를 낳는데 이런 암컷 떼개를 잡은 것은 법을 지키는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은 2009년 8월 2살도 안 된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약간 올라 있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하늘 표정도 대체로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대구 달성의 경우 가시거리가 70m 안팎까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꽂힌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문경의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2도로 시작되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설악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많겠습니다. 절기 입동이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